4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2장에 나와 있는 이 수열과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그렇고 수열이랑 급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하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보다는 뭐 계산도 당연히 잘 해야 되기는 하지만 계산보다는 증명을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이 무한급수의 재배열에 관한 겁니다. 얘는 무한급수의 재배열에 관련된 건데 좀 책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보시면은 되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무한급수에 대해서 얘를 재배열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재배열. 재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끼리만 더할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이 무한 등비급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잘 하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얘도 당연히 값은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뭐 이렇게 계산은 당연히 하는데 얘네들의 순서를 막 바꿔서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양수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했을 때 얘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은 딱 3분의 2가 되지는 않습니다. 3분의 2에 되게 이제 근접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거는 좀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뭐 또 다른 예제 중에 하나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얘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괄호를 치는 거에 있어서 얘를 만약에 앞에 거 2개씩 묶는다 그러면은 뭐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온 이 뒤에 앞에 하나 빼고 뒤에 거 2개씩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무한급수에서는 좀 무한히 더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뭔가 무한히 더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유한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괄호를 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부르죠. 유한계의 항을 더하는 거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유한합은 이제 문제 없는데 이제 무한히 더하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마 후반부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 당연히 이제 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가 뭔지. 그래서 우선 수열이 뭔지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집합인 함수.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죠. AN으로. 뭐 여러 가지 수열의 예제들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수렴한다는 거는
우선은 기호로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차피 n은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렇게 n 무한대로 가는 거 빼고 보통 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어떤 실수 A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언제 이런 걸 얘기하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떤 자연수냐면 n이 그 대문자 n보다 클 때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다.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한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로 좀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n분의 1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 이런 거는 뭐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얘를 생각을 해보면 1부터 해서 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n분의 1이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은 n분의 1이 0과 가깝다. 뭐 수렴을 한다니까 n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는 2분의 1,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점으로 하나하나씩 찍혀 나가는데 얘는 뭐 1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AN이라고 하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0으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렴해 나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n분의 1이 0에 좀 가까이 간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n분의 1이 0과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그냥 뭐 n이 뭐 1, 2, 3일 때는 0이랑 좀 가깝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n이 뭐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거는 이제는 0과는 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열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AN에서 요 이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n분의 1이 0이랑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예로 들었었던 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거는 0이랑 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적어도 뭐 한 1000만분의 1 정도는 돼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은 1000만분의 1에 비해서 엄청 큰 숫자인 거죠. 뭐 1000배, 만배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숫자를 딱 하나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1000만분의 1도 당연히 충분히 가까운 숫자긴 하지만 뭐 1000억분의 1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걔도 여전히 1000만분의 1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니까 1000억분의 1에 비해서 1000만분의 1은 뭐 만 배 정도? 1000배인가요? 아무튼 뭐 엄청 큰 숫자니까 1000억분의 1이 또 되게 작은 수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것도 또 뭐 경조 뭐 이런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걔네들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깝다라는 얘기를 좀 잘 해주고 싶은데 가깝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라는 거를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뭐 특정한 숫자 여기서는 좀 많이 작은 숫자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그 숫자보다 거리가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그 숫자보다 작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이런 얘기들이죠. 뭐 만분의 1보다 작다, 뭐 천만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누구는 뭐 10의 10승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10의 23승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와야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10의 뭐 100분의 1 승분의 1, 10의 뭐 100분의 1 예부를 가지고 와야만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좀 반박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가깝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뭐 둘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다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반박하려면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너가 생각한 그 숫자, 너가 생각한 그 숫자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러면은 좀 반박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숫자 하나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숫자, 뭐 고정된 이런 숫자들, 10의 10승분의 1, 10의 23승분의 1 이런 고정된 숫자를 가지고 오지 말고 약간은 계속 좀 고르는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얘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바뀔 수 있는 어떤 이제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변수처럼.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너가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거, n분의 1과 0이 가깝다. 가깝다라는 건 보통 두 숫자의 차이,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재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너가 얘기하는 숫자보다 무조건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너가 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나는 그거보다 작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얘기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고르겠죠. 나는 n분의 1과 0 사이,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엄청 가깝다. 이제 그 말을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겠죠. 분명히 n분의 1과 0 사이는 뭐 가깝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설마 10의 23승분의 1보다 작겠어? 이제 두 숫자의 차이가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설마 10의 23승분의 1보다 엄청 작은 숫자보다 작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작은 숫자 10의 23승분의 1을 가지고 올 텐데, 내가 주장하는 건 이제 그 말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이런 명제 하나로 너가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거,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는 그 숫자보다 항상 작다 라고 주장하면은 이제는 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너가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그거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우선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말들을 우리가 방금 말로 좀 쉽게 좀 편하게 얘기했었던 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잘 적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적을 거냐,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뭘 할 때마다 말로 때울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n분의 1과 0이 가깝다 였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앞에는 좀 안 가까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에서 0으로 가는데 1이랑 0이랑 가깝다 그러기는 이제 좀 그렇고, 2분의 1도 좀 아직은 좀 덜 가까운 것 같고, 3분의 1, 4분의 1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는 이제 n분의 1이 0과 가깝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으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충분히 흘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 뭐 A1, A2, A3, A4 뭐 이런 거에서 밑에 있는 그 숫자, 이런 AN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몇 번째 할 때 그 몇에 해당되는 이제 몇 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뭐 부르죠. 뭐 10번째 항이 얼마냐, 뭐 100번째 항이 얼마냐 할 때 그 몇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좀 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인덱스 n이 뭐 인덱스가 충분히 클 때, 그리고 이제 n분의 1이랑 0 말고 이제 일반적인 an과 어떤 수렴하는 a 값이라고 하면은 인덱스는 이제 n에 해당이 되는 거죠. n이 충분히 클 때 an이 a와 가깝다. 그래서 가깝다라는 거를 보통 재는 거는 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니까 an-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좀 이제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적어보면 이제 어떤 숫자, 그러니까 너가 숫자를 막 가지고 오겠죠. 내 말을 반박하려는 사람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겠죠. 뭐 둘 사이가 가깝다 그러는데 그거 뭐 100보다 작아? 뭐 10보다 작아? 이렇게 묻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작다라는 거를 반박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설마 이것보다 작겠어? 뭐 100분의 1보다 작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얘가 가지고 오는 숫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거는 작은 숫자일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거보다 작다. 그래서 어떤 숫자긴 한데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an 빼기 a의 절대값은 그 숫자겠죠. 그 숫자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를 얘기하니까 뭐 한 100초 이후에 좀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뭐 10초 이후에 작아진다, 100초 이후에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뭐 우선은 뭐 기호 빼고 어떤 존재하는데, 어떤 이 대문자 n이냐면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임의의 뭐 양수를 가지고 오겠죠. 뭐 두 개 어떤 거리를 재는데 음수를 가지고 오진 않겠죠. 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아니면 입실론에 대해 이제 이거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크면 an 빼기 a가 그 숫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적냐면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렴한다의 정의를 좀 처음에 딱 들으면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쏟아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수열의 극한 같은 거는 사실 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서 막 복잡한 계산이 쓰인다거나 뭐 엄청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이 쓰인 거는 아니죠. 그냥 논리로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열의 극한만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한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열이 이제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에서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라는 말을 이제 종종 쓸 겁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한 엡실론 뭐 근방 아니면 뭐 반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A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차원이니까 뭐 원 같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뭐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어떤 원의 내부, 그래서 이 길이가 엡실론인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게 요거를 슈열의 정의의 극한을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 반경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가지고 오더라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엡실론이죠. 너가 얘기하는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어떤 점이냐면, 그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전부 다 V 엡실론 A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 했던 뭐 n분의 1로 예를 들어보면 1,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점이 찍힐 텐데, 너가 아무리 작은 엡실론 반경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기 점들이 계속 찍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0 근처에는 많은 점이 찍힐 거예요. 왜냐면 0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0 근처에 당연히 점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근처에 점이 많냐 0 근처에 점이 많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수렴하는 값인 0 근처에 점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냐, 뭐 유한계냐 아니면 뭐 무한계냐 이런 걸 따졌을 때 0 근처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죠. infinitely many 만큼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처라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반경이 뭐 1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숫자에 대한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너가 아무리 작은 반지름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반지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그래서 엡실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아무리 작은 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엄청 여기를 뭐 확대했다고 해봅시다. 이만큼 확대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 엄청 작은 숫자 1000분의 1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점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000분의 1 이런 숫자가 아니라 너가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엡실론 반경 안에는 점이 무수히 많을 거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당연히 그 항들이 다 양수니까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했을 때 음수 쪽에는 당연히 점이 안 찍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반경 안에는 점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대문자 n이라고 고른 거 있죠. 이제 특정한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가까워진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가까워진다 이 얘기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을 좀 핵심을 이제 뽑는다면, 그거의 정의에서의 핵심을 뽑아낸다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가까워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냐. 이거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거는 맞아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가까워지긴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AN이 A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AN 빼기 A의 절대값은 작아지긴 할 거니까, 얘네가 만약에 내가 뭐 100분의 1을 가지고 왔어. 1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이 되려면 n이 얼마나 커야 되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분명히 100분의 1보다 작아지긴 할 거예요. 수렴을 하긴 할 거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n이 얼마나 커져야 가까워질 거냐, n이 커지면 가까워지는 건 알겠는데 n이 얼마나 커져야 되냐, 이런 거 당연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밑에 루트 n분의 1이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더 간단한 예제로 보기 위해서 좀 뻔하긴 한데 n분의 1을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n분의 1과 0이 1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n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근데 요식을 잘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100분의 1보다 작아지면 되겠구나. 요거는 n이 100보다 크다란 얘기니까 n이 100보다 크면 n분의 1과 그거의 수렴값인 0의 차이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구나. 요거를 다시 써보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n이 100보다 크면 n분의 1과 0 사이의 차이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1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는 거 했으니까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 0과의 차이가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n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볼 텐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보다 숫자가 더 작아졌죠. 아까는 10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1000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랑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그쵸?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건 약간 넉넉하니까 n이 뭐 적당히 커도 뭐 100분의 1보다 작아질 것 같은데,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1000이라는 숫자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은 뭐 10,00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10,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은 이제 10,000분의 1은 확실히 100분의 1보다는 훨씬 큰 숫자니까 이게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좀 10,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10,000분의 1은 좀 더 작은 숫자긴 하니까 100분의 1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n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처럼 바로 n이 10,000보다 크면 n분의 1과 이거의 차이가 10,000분의 1보다 작아지기는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어떤 자연수 n이었냐면 n이 그 대문자 n보다 크면 좀 더 자세히 쓰는 게 좋겠죠. 크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an 빼기 a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써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대문자 n이냐면 n이 그 대문자 n보다 크면 an 빼기 a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하죠. 제가 아까 앞에서는 순서를 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먼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도 좀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앞에 써주는 게 좋겠죠. 잠깐 빼놓고 이미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런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모든 엡실론에 대해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작은 숫자를 생각하겠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n은 큰 숫자겠죠,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어떤 자연수 n이냐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이 인덱스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대문자 n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위에 방금 얘기했었던 n분의 1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의 관찰은 첫 번째로는 저 n, 이 n 존재한다고 했었던 n은 엡실론에 의존한다. 그쵸? 근데 어떤 식으로 의존할 거냐면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엡실론이 작아질수록 n은 커질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시간이 더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좀 해보면 예제 2.2.5를 한번 보면 이런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배웠죠, 그렇죠? 정의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극한값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어요. 극한값은 원래 알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요렇게 엡실론이 나오는 거를 통상적으로 그냥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뭐 논법이라고 부르는데 엡실론은 나오는데 아직 델타는 안 나왔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연속성 같은 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기선 델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n 있죠, n 대문자 n. 그게 델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뭐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극한 값을 더 잘 알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미 극한 값은 알고 있으니까 뭐 극한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뭐 관심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 아니면 이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루트 n분의 1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명제를 보여야 하냐. 이거 당연히 딱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뭐 증명을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뭐 목표가 있어야 되죠. 뭐 뭐를 보여라 하면 이제 이거는 뭐 이거랑 이거랑 동치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요것만 보이면 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딱 보면은 뭘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대문자 n이냐면 n이 그 대문자 n보다 컸을 때 루트 n분의 1과 0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n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대문자 n이 존재하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이 n은 엡실론에 의존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 표현할 때 뭐 가끔 이렇게 쓰죠. fx라고 쓰죠. 그러니까 함수 f가 x에 의존한다. 그래서 얘도 뭐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이 엡실론에 의존하니까 n은 엡실론에 대한 함수다라는 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대문자 n은 엡실론에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n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뭔가를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n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식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면 좀 이제 그러니까 식을 좀 변형해서 n이 뭐보다 크다 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천천히 다시 적어보면 그래서 이제 요 명제를 보여드리는데 루트 n분의 1 빼기 0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그 대문자 n이 그 대문자 n보다 컸을 때 요거를 찾아주면 되니까 얘랑 동치가 뭐냐면 우선 얘는 그냥 루트 n분의 1이니까 그리고 제곱해주면 이거니까 n이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면은 얘보다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찾은 거죠. n이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면 사실은 동치긴 하지만 크면 루트 n분의 1 빼기 0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n으로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n은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요 과정들은 이제 연습장에 적어놓는 내용들이고 요거는 여기는 이제 연습장에 적는 내용이고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엡실론 제곱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n을 라고 하면은 n이 n보다 크면 이렇게 되니까 루트 n분의 1보다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 뭐 n을 뭐 엡실론 제곱분의 1이라고 고르자. 뭐 등호가 들어가든 뭐 안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이거라고 하면은 이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면 얘가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에필론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뭐 혹시 이런 데서 뭐 등호 들어가는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면 좀 더 넉넉하게 잡아주면 되죠. n을 뭐 엡실론 제곱분의 1 더하기 1 정도로 잡자. 그러면은 n이 얘보다 크면은
엡실론 제곱분면보다는 이제 스트릭트하게 커지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스트릭트하게.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으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냥 이렇게 큰 거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뭐 말이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책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되게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게 조금 불편하면은 이제 한글로 된 책은 우리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수학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읽어보면 되는데 원서를 읽었을 때 문제는 영어 해석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분명히 수학적인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영어로 써 있어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원서를 보시든 우리 말로 된 책을 보든 뭐 아니면은 뭐 제가 얘기했었던 책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해석학 관련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다양한 책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저자 스타일마다 우리가 좀 뭐 옷 같은 것도 뭐 서로 이제 다른 옷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저자들의 이 쓰는 방식이 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잘 맞고 뭐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도서관이든 아니면 서점에 있는 책들을 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n 플러스 1이 1로 수렴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별거 아니니까, 왜냐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 어찌저찌 해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은 거 보이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얘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엡실론이 아니고 이 수열의 극한,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이 극한이 유일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AN이 어떤 숫자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는 유일할 테니까 뭐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뭐 이럴 수는 없죠. 여기 뭐 연습 문제로 나와 있긴 한데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좀 이제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귀류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이 A로도 수렴하고 B로도 수렴하는데 두 개가 다른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수렴한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써보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에 대해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얘가 얘보다 크면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 뭐 정의니까 뭐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b로도 수렴하는 거 한번 적어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 얘도 똑같이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얘가 얘보다 크면 an 빼기 b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빼기 b니까 삼각부등식을 좀 써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an을 더하고 빼준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a 빼기 an인데 뭐 어차피 절대값 안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더하기 an 빼기 b가 돼요. 근데 마침 얘네 둘 다가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언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 언제냐면 n이 n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른 요 n에 대해 이거이면 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뭐 이 엡실론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A랑 B랑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걔네들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된다. 근데 뭐 이 엡실론이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A랑 B가 같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순인 거죠.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좀 찝찝한 걸 느꼈다. 좀 뭔가 증명이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나라는 거를 좀 캐치를 했으면은 좀 예리하게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AN이 A로 수렴할 때 어떤 이 N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거 존재하는 거는 당연히 맞아요. 근데 B에 대해서도 N이 존재하는데 얘네 두 개가 굳이 같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운이 좋으면 같을 수도 있겠죠. 뭐 항상 다르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얘네 두 개 숫자가 다르니까 A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 n이 좀 뭐 작아도 되고 뭐 B라는 숫자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좀 엄청 커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이 대문자 n이 항상 같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n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다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n1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n1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얘도 n2 같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n이 존재한다라고 하지는 말고 n2가 존재한다. 얘도 n2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골라주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조심을 해야죠. n1으로 고를 거냐 n2로 고를 거냐.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만약에 n1이 뭐 위에 거는 10이었어요. 그래서 n이 10 이상이면 an 빼기 엡실론이 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만약에 n2는 뭐 1000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n이 1000 이상이어야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야 b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네 두 개가 둘 다 성립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둘 다 성립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10과 1000 중에 둘 중에 큰 숫자를 골라줘야겠죠. 이거를 둘 중에 큰 숫자를 골라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000이니까 위에 있는 거는 n이 10 이상일 때. 근데 밑에는 n이 1000 이상이니까 두 개가 둘 다 성립하려면 이제 교집합을 해줘야 되니까 큰 숫자를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n은 n1과 n2 중에 큰 거.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n을 우리가 뭐 어떤 수열의 극한 뭐 이런 걸 증명을 할 때 해줘야 되는 일은 그 대문자 n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존재하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숫자로 딱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1도 알고 있고 n2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문자 n은 둘 중에 큰 거로 골라주자. 큰 거로 골라주면 a-b의 절대값이 2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제 원하는 거를 얘네가 서로 같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여기서 이것도 조금 뭐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긴 한데 a-b가 2엡실론보다 작아도 되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명제에는 뭐였죠? a랑 b가 같은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모든 엡실론에 대해 a-b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이 뭐였냐면 엡실론은 작은 숫자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그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함수의 연속성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쨌든 이 가깝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명제를 엡실론이 아니라 2엡실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래도 여전히 명제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작은 숫자면은 돼요.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서 만 엡실론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뭐 만이라는 숫자는 되게 큰 숫자인데 만 엡실론 하면 얘는 안 작아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엡실론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게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상수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문자가 오면은 조금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엡실론 제곱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곱한다라는 거는 얘가 1보다 큰 숫자면은 점점 커지는 숫자인데 1보다 작으면은 점점 작아지는 숫자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엡실론은 작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왜냐면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언제? 엡실론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통은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엡실론이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제한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a- 앞에 뭐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걸 하는데 우리가 대해 이렇게 된다는 괜찮은데 실험보다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 이거를 조금 제한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걸 조금 조건을 가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엡실론 제곱 같은 게 등장하면은 엡실론이 1보다 이제 작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쵸? 어차피 엡실론은 내가 작은 숫자로 잡을 거니까 뭐 1보다 작은 숫자에서만 고르는 거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엡실론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의 핵심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엡실론이 1보다 크면은 이제 1보다는 더 작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엡실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는 발산한다라는 얘기인데 발산한다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발산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예제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예제 있는 건 우선은 혼자서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를 그냥 단순히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거의 명제가 뭔지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대문자 n이냐면 n이 n보다 클 때 an과 a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게 이거의 명제인데 이 명제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명제 부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책에 예제도 좀 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부정을 해야 될 게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죠. 근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모든 학생의 점수가 100점 이상이다.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뭐 50점 이상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걸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 말을 반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우리 반 애들 뭐 성적 점수는 전부 다 50점 이상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반박을 하고 싶으면 부정을 하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되죠? 50점보다 점수가 50점보다 작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어떤 학생의 점수는 50점 미만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랑 이제 이런 거랑 뭐 해서 이거를 약간 뭐 공식처럼 뭐 모든이 나와 있으면 뭐 어떤으로 바꾸고 뭐 이게 얘네들을 부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부정할 땐 서로 이렇게 모든을 뭐 어떤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 이제 for all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런 학생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학생이 존재하는데 그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냐면 뭐 50점 미만이다 이런 얘기니까 어떤 이거는 존재한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약간 뭐 공식처럼 뭐 어떤은 뭐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for all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대열 exist로 뭐 바꾸면 된다.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만 슬쩍 얘기하면은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n에 대해 얘가 얘보다 클 때 an 빼기 뭐 발산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무한대로 하면은 xn이 그 n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보통은 발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뭐 무한대든 뭐 마이너스 무한대든 이렇게 발산하는 거 아니면 진동하는 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두 개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래서 네,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2.3.2까지만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수열이 6에다, 우리가 6의 어떤 집합이 6에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어떤 숫자가 존재해서 집합에 있는 원소가 그 숫자보다 전부 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일 필요는 없고 어떤 숫자 m이 존재해서 수열이 전부 다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우리가 크기를 얘기하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서 xn이 m보다 작거나 같은 요 m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수열이 6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6회가 됩니다. 그쵸. 뭐 우선 우리가 이 명제를 증명하기 전에 이 명제가 진짜로 맞는지 아니면은 뭐 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xn이라는 수열이 뭐 l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l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xn이 이 주위에 많이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x1 여기 있고 뭐 x2 여기 있고 막 처음에는 좀 멀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전부 다 L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처음이라 그러면 뭐 초기에는 L과 좀 L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멀리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절대 아니죠. 멀리 있을 수도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L 근처에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L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디어를 좀 잘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수렴을 하기는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n이 걔보다 크거나 같으면 xn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아요. 근데 엡실론은 내가 아무렇게나 골라주면 되니까 그냥 편의상 엡실론을 1로 골라요. 뭐 얘는 그래서 엡실론에 의존하는 애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때 n을 뭐 다른 n이겠죠. 위에서 n이랑은 뭐 좀 그래도 어떤 n1이라는 게 존재해서 얘가 n1보다 크면 xn 빼기 l은 1보다 항상 작아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xn은 항상 n이 요거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항상 xn은 l 플러스 1보다 작고 l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근데 뭐 l이 뭐 혹시 음수로 뭐 수렴하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값 l 플러스 1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언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모든 n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n이 n 이상일 때만. 이 얘기는 그러면은 그럼 다 됐나요? xn이 뭐보다 작으니까 6에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만 6에다라는 얘기니까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아직은 그래서 n이 n 이상이면 6회인 건 됐어요. 그러니까 뭐 n을 만약 n1이죠. n1 이상이면은 다 6회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예를 들어 뭐 n1이 뭐 100이라고 해보면은 100 이상, 그러니까 뭐 a 101, 102, 103 얘네들은 전부 다 바운디드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앞에 있는 n1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n1번째, n2번, n1 플러스 1번째 얘네들은 전부 다
바운드가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건데 얘네들은 유한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생각을 할 거냐면 x1, x2, xn-1까지 가지고 와요. 얘네들은 유한계죠. 그리고 이 뒷부분 xn 이후로는 전부 다 이렇게 얘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를 대문자 m이라고 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네, xn이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뒷부분은 수렴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 처리 이 무한계죠, 무한계. 앞에 있는 얘는 유한계. 유한계는 그냥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거 중에서 제일 큰 거 고르는 거는 뭐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던 거에서 그냥 m을 이렇게 골라주면 안 되냐?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한계에서는 우리가 그거의 최대를 항상 고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숫자가 계속 커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뭐 n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1, 2, 3, 4에서 계속 나가는 거에서 큰 거를, 제일 큰 거를 고르는데 이거는 유한한 숫자로 골라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계에서는 이렇게 최대값을 골라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무한계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유한계는 뭐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만 개든 그것들 중에서 유한한 숫자 최대값 고르는 거는 뭐 유한한 숫자로 당연히 골라줄 수가 있는데, 무한한 거에서는 골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면은 유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명제를 배우면 그거의 역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라고 했죠. 유계면 항상 수렴할까요? 뭐 수렴, 이게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거짓일 것 같으면은 발레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항상 수렴을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계속 진동할 수가 있으니까. 뭐 무한히 가는 건 안 되겠죠. 왜냐면 유계니까 어쨌든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무한히 가지는 않을 텐데, 항상 수렴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진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의 n승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뭐 애초에 1로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유계인데 수렴하지는 않죠. 유계인데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역은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유계이면은 어떤 좋은 성질을 갖는, 유계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뭐 어떤 뭐 큰 숫자로 이렇게 눌린다, 그래서 뭐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볼자노 바이어슈트라우스 정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뒤에 만나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2.5인가? 네, 2.5에 나와 있는데, 네, 유계면은 컨버전트 하는, 수렴하는 시퀀스는 아니고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서브 시퀀스가 존재한다. 유계이기만 하면은 이제 수렴하는 뭐 어떤 게 존재하는데, 뭐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거는 아니고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열의 일부분, 부분 수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엄밀하게 다시 정의를 할 텐데, 이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는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유계면
뭐 어떤 좋은 성질이 만족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